지난 150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홍콩은 빼앗긴 용의 여의주에 비유되어 왔다. 자신들을 용의 후손이라 믿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홍콩 반환은 바로 그 여의주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중국인들은 위대한 중화 건설을 꿈꾸고 있다. 과연 홍콩은 비상하는 용의 여의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5가지 질문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홍콩 반환 이후의 중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사상 최초의 일국 양제 실험. 그것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두 번째, 홍콩 반환을 계기로 중국은 과연 대중화 경제권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이제 남은 것은 마카오와 대만이다. 하나의 중국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 네 번째, 홍콩 반환을 계기로 탄생한 거대한 중국.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5번째, 새로운 중국의 탄생.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7월 10일) 반환 열흘이 지난 홍콩은 겉으로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는 홍콩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취재팀이 방문했을 때 루이밍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회를 하고 있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은 3개월 전 본토의 초등학교에서 중국의 국민 의례를 배워왔다고 한다. 사회주의 중국의 오성 홍기와 국가의용군 행진곡은 홍콩의 어린이들에겐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국가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광동어 대신 중국의 표준어인 보통화로 부르게 돼 있다.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찾아온 변화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에게 찾아온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수업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98년 초에 시행될 교과서 개정에 앞서 임시로 만든 교재에 중국의 기후, 지리 등이 소개돼 있다. 교실 벽에 걸려있는 한 장의 포스터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엄마에 비유된 중국,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아기 홍콩. 이제 홍콩의 어린이들은 중화인이라는 의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민정사무처는 우리의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도 홍콩의 주권 반환을 실감할 수 있다. 취재팀이 찾아간 시간은 평일 오후. 그러나 민정사무처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반환 이후 홍콩 주민들이 민정사무처를 찾는 발걸음이 잦아졌다.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다. 현재 홍콩 정부는 유효기간 10년의 새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일상. 그러나 홍콩 주민들은 사회주의 중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새 여권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표시가 선명하다. 심사초의 경찰서에 왕루민 교통반장팀은 정례적인 순찰에 나섰다. 반환 이후 홍콩의 경찰에게 찾아온 변화는 별로 없다. 거리에서도 특별한 변화나 조짐은 찾아볼 수 없다. 왕 반장팀의 일상적인 순찰과 보안 점검도 예전과 다르지 않다. 굳이 변화를 찾자면 경찰 마크 정도가 바뀌었을 뿐이다. 시민들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 역시 옛날 그대로 자연스럽다. 반환 10일, 홍콩의 치안은 안정된 모습이었다. 이민국에 해당하는 입경사무처는 반환 이후 매일같이 임시 통행권을 얻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본토에서 미입국한 이른바 신이민들이다. 줄을 선 사람들 속에는 어린이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 중국 개방 이후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홍콩인들이 본토에 가서 낳은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이 10만여 명에 이른다. 홍콩 정부는 현재 어린이들에게는 입국 허가를 해주지만 본토 출신 부인들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나마 어린이의 경우에도 하루에 허가되는 숫자는 불과 40명. 앞으로 모두 허가를 해주는 데는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취재팀이 만난 40대의 이 중년 남자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호소했다. 홍콩에서는 이렇게 본토에서 미입국한 사람들을 가리켜 신이민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홍콩으로 기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한나라 두 체제, 일국 양제라는 역사상 최초의 실험을 앞두고 있는 홍콩이 직면한 새로운 고민이다. 중국 광동성과 접해 있는 신계 북쪽 지역 금문도. 중국과 홍콩을 가로지르는 이 경계선은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에도 예전 모습 그대로다. 이것은 중국과 홍콩은 같은 나라지만 체제는 다르다는 일국 양제의 상징인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국 이체제. 천하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게 한다는 공자와 캉유웨이의 대동사상에 뿌리를 둔 이 이론은 70년대 말 중국의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등소평에 의해서 제시됐고, 그의 주장은 1981년 전국 인민대표자회의에서 공식화됐다. 이미 중국은 역사적으로 국공 1, 2차 합작을 이 이론을 통해서 실현했고, 나아가 대만과의 통일에도 이 이론을 적용시키겠다는 의지다. (1990년) 전국 인민대표자회의는 일국 양제 이론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했다. 즉,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누리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 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상 최초의 실험. 일국 양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성공의 관건은 과연 무엇일까? 동고나 초대 행정장관은 홍콩 특별구 출범 직후 10대 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홍콩은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곧 사회주의 중국의 정서를 알아야 한다는 말로 풀이됐다. 취재팀은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민정사무청소를 찾아갔다. 반환 이후 이 부서의 명칭은 모두 바뀌었다. 민, 즉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사회주의 중국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And we also had a very good carnival on healthcare because we also believe 우리가 만난 공무원들은 중국의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중국화를 강조하기 위한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And apart from that, we also, in Home Affairs Department, our name will change. In Chinese, instead of Jing Mo Chu, it in fact is now called Man Jing Si Mo Zhong Chu. In fact, we are talking about the People Department. You can see our logo is made up of 3 little persons. All right, because Man Jing Zhong Chu, Si Mo Chu, in fact, we are now always taking care of the people of Hong Kong, especially the poor people. 취재팀은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한 공식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홍콩의 자치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홍콩 입법부는 기본법이 정한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북경 정부의 전국 인민대표자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재를 얻은 뒤에야 효력을 갖게 된다. 북경 정부가 홍콩 정부를 간섭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취재팀은 북경 정부의 간섭에 대한 홍콩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입법회 주석을 만나보기로 했다. Very nice to meet you. 特别行政区服务 리타판 입법회 주석. 한때 홍콩 정청에 근무했던 그녀는 임시 입법회의 수장으로서 동고나 행정장관과 함께 홍콩 특별 행정부를 이끌게 된다. Chinese government or provincial government or the city officials. In fact, Basic Law Article 22 make it absolutely clear that no central government, no city, no province, no self-governing district of China should ever interfere in Hong Kong's internal affairs. And if they do, they will be acting against the law. So it is now up to us. We got the law there. So if we do find people trying to come in a circle or coming through the back door, it is up to us to stand firm and rebuff them. So there are difficulties. I would not for one second underestimate the difficulties. But I also believe we have sufficient law and also sufficient determination that these things will not come to Hong Kong. 홍콩의 입법, 사법, 행정 업무는 자치가 보장되지만 국방은 북경 정부가 직접 관장한다.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유전호 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홍콩의 장래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광동성의 성도 광주. 이곳에서는 특이한 승용차들이 눈길을 끈다. 중국에서 승용차의 운전석은 왼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 차들은 오른쪽에 있다. 대부분이 밀수된 차다. 심지어 번호판이 없는 차도 버젓이 대로를 누비고 다닌다. 밀수로 반입된 이러한 차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밀수 과정에 지방정부와 군부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지방정부와 군부가 세관을 통하지 않고 몰래 들여와 판매하는 이러한 밀수입을 중국인들은 융통무역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군부의 입김이 강하다. 홍콩에 진주한 중국 군대의 부정부패와 영향력 행사. 그들은 과연 홍콩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7월 1일 이후 홍콩의 방위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맡게 된다. 홍콩에 주둔한 인민해방군은 광동군구 제42 집단군 소속이다. 이들은 모두 광동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장교의 대부분은 미국 유학을 마친 인민해방군 최고 엘리트 부대다. 북경 정부가 엘리트 부대를 홍콩에 파견한 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군부의 부정부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경 정부는 중국의 군부에서 실시되는 군의 영업 행위를 홍콩에서는 엄격히 금지시켰다. PL in Hong Kong are not allowed to go out from the barracks. That is, they cannot leave the camps without permission, and that means basically there will not be too much contact between the PLA and the Hong Kong people. Moreover, the PLA station in Hong Kong are only stationed in a temporary manner. That means there will be a basis of rotation. That is, a portion of the PLA soldiers will be returned to China after 2 or 3 years. And then a new batch of PLA soldiers will come to Hong Kong. So that means the PLA soldiers in Hong Kong will not be able to develop any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 Hong Kong people. 홍콩 반환을 계기로 홍콩의 중국화 못지않게 예견되는 현상은 중국의 홍콩화다. 특히 홍콩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바람은 일국 양제 실험을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반환 전날인 6월 30일 밤 10시 홍콩의 민주파 인사들은 북경 정부의 입법국 해산을 규탄하고 천안문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고도의 자치가 보장된 홍콩의 장래.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정치는 일국 양제 실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홍콩의 방송은 중국 광동성 등 화남 지방을 가시청권으로 또 위성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 여과 없이 수신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를 담보로 해서라도 민주화 바람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측에서는 홍콩의 그 민주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상해 지역 같은 데서는 상해 그 지방의회에 우리도 홍콩처럼 이번에 홍콩의 그 행정장관 동관화 장관을 비록 간선회의에서 뽑았지만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라도 우리는 상해 지방의 지방장관을 선출하자는 그런 의견도 이미 그 제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전해지는 그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콩의 일국 양제를 위협하는 정정의 불안.
홍콩의 최대 야당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은 무엇인가? 홍콩 성시대학의 장병랑 교수. 그는 95년 직선으로 선출된 전직 입법국 의원이었다. 그러나 반환과 함께 입법국이 해산되면서 본래 직업인 교수로 돌아왔다. 현재 2학기 강의를 준비 중인 그는 앞으로도 야당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참여 속의 개혁이라는 당론에 따라서 내년에 예정된 입법국 선거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The Democratic Party, because we are committed to democracy and a high degree of autonomy for Hong Kong, therefore we will try our best to engage the chief executive and eventually to engage with Beijing. And because we believe that an autonomous Hong Kong maintaining its present way of life is not only important to the Chinese in Hong Kong, but also important to the rest of China. Only a cosmopolitan, a vibrant Hong Kong can contribute to China's modernization. KBS 취재팀은 중국의 일국 양제에 대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책자를 입수할 수가 있었다. 반환 후 20만 홍콩 공무원들의 교육용으로 제작된 이 책들은 과거 중국 정부에 의한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등의 과정에서 빚어진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도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바로 민주 집중제이다. 기층 집단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인정하는 대신 상부의 결정에는 상하 협의하에 절대 따른다는 정치 제도로서 이것은 곧 일국 양제의 자본주의식 자치 역량을 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것이다. 사상 최초의 일국 양제 실험. 반환 뒤 홍콩은 역사의 실험대 위에 올랐다. 중국은 개혁 개방의 걸음마 단계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동방의 진주 홍콩을 얻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경제적 번영을 극대화함으로써 중국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21세기) 중국의 목표는 마카오와 대만을 포함한 하나의 중국의 완성, 그리고 대중화 경제권의 건설이다. 일국 양제 실험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중국을 향한 출발점인 것이다. 중국 광동성 심천 경제특별구. 홍콩에서 불과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이곳은 중국 개혁 개방 정책의 상징이다. 개방 이전에는 인구 몇만의 작은 어촌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중국 내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변모했다. 그래서 심천 시민들이 홍콩 반환에 대해 느끼는 심정은 각별하다. 香港这么100多年以来是在中国很贫穷，也就是很弱的时候是给外国人欺负的。那么现在香港能够收回，也证明我们中国强大了，我们中国在国际上有地位。那么今后中国会发展得更好，包括以后澳门啊、台湾等等问题都会解决。就是对香港回归以后的经济发展，我觉得香港回归中国以后呢，对深圳的经济发展呢，也有一些这个互相促进的作用，对。 심천, 주해, 산도 등 세 곳에 경제특별구가 있는 광동성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어촌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 전체 무역량의 14%를 차지하는 수출 전전 기지로 변신했다. 중국 정부가 유독 광동성 일대에 경제특구를 집중시킨 것은
홍콩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이었다. 홍콩, 심천, 광주, 마카오 주해를 연결하는 광동성 주강 삼각교는 중국 전체 무역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화남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그 성공의 밑거름은 홍콩의 자본이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홍콩의 제1수출 시장, 그리고 제1투자 대상국이 된 것이다. 80년대 이후 중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은 총 1,800억 달러에 이른다. 그 가운데 980억 달러가 홍콩 자본이었다. 홍콩을 모델로 한 경제특구가 성공을 거두자 80년대 중반 중국의 연안 14개 도시를 개방, 점에서 선으로의 경제 정책을 확대해 나갔다. 대부분 대만인들의 고향인 복건성의 성도 복주. 광동성이 홍콩 자본을 끌어들인 것처럼 복주는 대만의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복주시에 설치된 마미 개발구. 예로부터 중국에서 제일 가난한 곳으로 손꼽혔던 이곳은 그래서 무작정 외국으로 떠나는 이민 행렬이 가장 많은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 전체 수출량 6위, 외국인 투자 3위를 기록하고 있다. 96년 말 대만과의 교역액은 13억 달러, 총 생산의 40%를 대만계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이곳의 성장 잠재력은 대만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위치와 해외 화교들의 가장 인기 있는 투자 대상 지역이라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대만이 경제적으로는 중화 경제권 건설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것이다. 总的原则呢，我们是体现台湾在这里投资呢，我们给予，因为都是我们的同胞嘛，台湾同胞在这里投资，给予更加优惠的政策，这个来协助他们在福州的发展。那么这个台湾投资发展呢，现在这个领域也是多元化的现在这个。 投资在农业开发方面的，投资在工业建设方面，投资在房地产、旅游、商贸方面的，这个项目都很多，这个台胞投资同时也带来了与欧美日与韩国与这个其他地区的更多的联系。 90년대 초 중국은 상해를 기점으로 한 양자강 연안 내륙 개발에 착수했다. 이 계획의 주체는 물론 중국이지만 대만과 홍콩 자본이 계속 투입되는 것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홍콩 반환 후 개장 첫날을 맞은 증권거래소. 이날 그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시세는 약보합에 머물렀다. 이 증권시장에는 높은 주가를 형성하는 귀족주가 있다. 이들을 레드칩이라고 부른다.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된 30개의 중국 기업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들의 자본 규모는 약 300억 홍콩 달러. 반환 이후에도 이러한 중국계 자본의 홍콩 유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계 자본의 유입은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96년) 말 현재 약 22조 원의 중국 돈이 홍콩 부동산에 투자됐다. 이러한 중국의 대홍콩 투자는 중국은 홍콩을 화남 경제권의 중심축에 두고 이를 통해 서방의 자본,
그리고 화교의 자본 등을 계속 유치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Hong Kong is very important to China in her relationship with Southeast Asia. It is very important for China to work from Hong Kong to deal with Southeast Asian Chinese, to deal with Southeast Asian government in economic interactions. 홍콩 반환은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광동, 복건, 해남 등 3개성과 홍콩이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북미와 유럽에 필적할 세계적 경제 블록의 탄생인 것이다. 화남 경제권의 통합은 동남아 화교 자본의 중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칭라콕 공항을 신축 중이다. 이것은 홍콩 반환을 계기로 이미 화남 경제권이라는 경제 블록을 형성한 중국이 21세기 대중화 경제권 건설을 위한 상징적인 대역사인 것이다. 성공적인 홍콩 반환을 이룩한 중국 정부. 그들의 다음 목표는 대만이다. 홍콩 반환 직후 강택민 국가주석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평화통일과 일국 양제 방식으로 대만 문제도 해결하자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발언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현 상황을 1949년 국공내전 이후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이 홍콩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7월 3일 마침내 대만의 이등희 총통은 홍콩 정세에 관한 대만 정부의 입장이라는 공식 담화를 발표했다. 政治的角度来分析，台湾的情况和香港有很大不同。大陆当局固然可以用它所谓的一国两制，把香港纳入它的统治，但是他想要用同样的方法来处理海峡两岸分治的局面，就显得过于一厢情愿的。 홍콩 반환을 일주일 앞둔 6월 23일과 24일 대만은 고흥, 대남, 기룡 등 남부 3개 군사기지에서 이틀 동안 모의 전쟁 연습을 실시했다. 이는 중국의 대중화 야심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서 대만은 홍콩과 다르다는 강력한 메시지의 전달로 풀이된다. 1927의 일원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흡수 통일하려는 통일 전선 전술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대만으로서는 1927의 이론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 단 중국이 근본적으로 민주체제나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우리 대만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만은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잠시 대만은 일중 일대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들은 그대로 유엔에 가입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90년대 이후 대만과 중국은 홍콩 반환을 둘러싼 자존심 대결을 벌여왔다.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던 대만은 독자적인 유엔 가입을 추진해왔다. (1995년) 이등희 총통의 미국 방문은 유엔 가입 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등희 총통은 대만의 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李总统的这个外交路线呢，只是把84年
以来都存在的中华民国，让它在国际间继续的受到国际间应有的这个重视。所以中共把李总统的这个外交路线跟民进党的台独的主张视为一体呢，事实上这个是彻底的错误，他们不了解这个真实的情况。 근본적으로는 중국과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만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만 내에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다. 민진당 등 대만의 야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독립 움직임은 95년 총통 선거에서 40% 이상을 득표함으로써 점차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台湾这个地方的人民有权来决定自己的命运，这才叫做尊重人民嘛。假如你中国一天到晚说台湾是中国的一部分，不尊重这个地方人民的选择，那表示你是一个很不民主的国家。那台湾跟这样的一个国家在一起，那台湾的人民会受到很大的伤害，就他的主权。 他的意志、他的选择不会受到尊重，这是第一个好处。就我们主张独立，就不必去让人家来决定我们的命运，我们可以决定自己的命运。 중국 정부는 아직도 대만을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 내 31개성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 (1996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8차 전국인민대표자 회의에서는 하나의 중국 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다시 한번 내외에 발표됐다. 今后的对台工作也还要继续坚持和平统一、一国两制的方针，坚持一个中国原则，绝不允许李登辉以及其他任何势力。 以任何的方式来改变台湾是中国一部分的地位。只要台湾当局分裂祖国的活动一天不放弃，我们的斗争就一天也不会停止。 (96년 3월) 중국은 대만의 기룡 동해역에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감행했다. 대만 정부는 즉각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으며 대만 해협은 전운에 휩싸였다. 중국 정부의 이런 행위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때 미국은 대만 지원을 위해 항공모함 인디펜던스와 니미츠호를 대만 해역에 파견했다.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가 홍콩 문제처럼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실 그 홍콩 반환은 영국과의 그 협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문제도 포르투갈과의 그 반환 약속이기 때문에 99년 12월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자체적으로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 군도 따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반환되는 것과는 달리 어떤 독자적인 상대의 어떤 그런 합의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대만의 배후에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홍콩 반환을 바라보는 대만 정부의 입장은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대립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이미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80년대 말 이후 광동성, 복건성 등 화남 지방에 3만 5천 개 기업이 모두 3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자본은 대부분 홍콩을 경유한 것이다. 경제 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중국의 일국 양제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Toward Taiwan will not change. It will still be a policy of isolating Taiwan internationally and to make Taiwan more economically dependent on China, so that Taiwan will be under pressure to talk
to China on the issue of reunific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return of Hong Kong will give China even more opportunities to impose pressure on Taiwan. 대만은 중국의 일국 양제 주장에 맞서서 일국 양부, 즉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대만 정부로서는 중국이 제시하는 경제 통합과 정치 분리라는 원칙 앞에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만은 본토에 투자하고 있는 대만 기업인들의 압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교류, 나아가 일국 양제라는 중국의 통일 전략이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나의 중국 건설이라는 중국 정부의 통일 정책은 이제 본격적인 경제 통합을 통해서 점차 그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7월 1일) 새벽 6시 홍콩 반환식이 끝난 직후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병력 4천여 명은 21대의 장갑차와 10척의 함정, 헬기 6대를 동원해서 홍콩에 진주했다. 미국은 이러한 무력 시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My decision not to attend this part of the ceremony is intended to deliver a clear political message that the United States is and will remain a friend to democracy in Hong Kong and elsewhere. 이런 반응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홍콩 반환 이후의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90년대 초 소련의 몰락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힘의 공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 힘의 공백을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중국이 남진아 공해상의 남사군도 8개 섬을 점령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석유의 중요한 해상 수송로이자 막대한 지하 자원이 매장된 지역이다. 중국이 이 지역에 진출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움직임이 계기가 됐다. 남진아 해역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는 필리핀의 수빅만에 주둔하던 미 제7함대의 힘이 강력하게 미치던 곳이었다. 그러나 92년 미국은 수빅만에서 철수했다. 소련이 몰락하면서 극동 함대의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수빅만에서 철수한 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95년 남사군도를 점령하고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확대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만약 이 목표가 실현될 경우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항공모함 보유국이 된다. 중국의 팽창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95년 미 국방부는 중국 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정세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현재의 개혁 개방 노선 유지. 두 번째, 급격한 자유화 개혁. 세 번째, 중국의 분열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다시 5가지 항목으로 세분돼 있다.
마지막 50%의 분열 가능성은 그 내에 다시 5개의 작은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시나리오까지 전부 세분해서 다시 재편하게 되면 결국 미 국방보고서는 중국이 현 상태의 개혁개방을 유지할 것이다를 40%로 보고 있고, 그리고 민주화된 중국이 출현할 것이다는 30%, 그리고 대분열로 갈 것이다는 30%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망은 중국 내부의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등소평의 카리스마가 사라진 지금 중국은 집단 지도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집단 지도체제를 이끌어가는 삼두마차는 국가주석 강택민, 이붕 총리, 그리고 전인대 위원장 교석이다. 강택민은 생전에 등소평에 의해서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한때 등소평 사후 권력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순조로운 홍콩 반환을 계기로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붕 총리는 보수파의 대표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강택민의 가장 큰 정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는 천안문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당 서열 3위인 교석은 강택민 주석이 이붕 총리보다 더욱 부담스러워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보통으로 알려진 그는 당, 정, 군에 걸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3월 사망한 등소평은 생전의 입버릇처럼 홍콩의 주권 반환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었다. 등소평이 사라지고 그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은 현 국가주석 강택민이었다. 홍콩 반환을 계기로 그의 입지가 강화됐으며 따라서 현재의 개혁 개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것은 곧 패권국가 중국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개혁 개방이 성공하고 중국이 민주화되어서 그것이 미국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미국의 가장 큰 우려라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거대한 중국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거대한 중국은 결국은 패권주의 중국, 군사대국화의 중국, 그리고 미국과 대항을 부러지고 있는 중국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96년 3월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에 대한 반응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2척의 항공모함과 12척의 함정을 대만 해협에 급파했다. 대만을 거점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진전된 방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Wanting peaceful relations in the Taiwan Straits, and the extent to which we have been helpful in the past in that area, we will continue the policy as it now stands. There are no changes in the policy in the Taiwan Straits. 96년 4월 미국과 일본은 미일 신안보 동맹 선언을 발표했다.
뒤이어 금년 9월 이 선언을 미일 안보 지침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나섰다. 이 선언은 주변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개입시키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변이란 바로 중국이라는 가상적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이라는 가상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군사동맹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대중국 봉쇄선 구축을 시도한다는 분석도 있다. 강력한 중국에 등장한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시키고 있는 것이다. 홍콩 차이나의 탄생.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한 중국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과제를 던지고 있을까?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 편입돼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됨으로써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96년) 홍콩, 중국, 대만 등 중화 경제권은 우리나라에 약 140억 달러의 흑자를 안겨준 최대의 무역 파트너였다. 중화 경제권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른 것이다. 홍콩과 단일 경제권을 이루면서 발전한 경제특구 심천. 현재 심천에는 TV 브라운관과 컴퓨터 모니터를 생산하는 삼성전관의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다. 연간 600만 대를 생산 목표로 건설 중에 있는 이 공장은 지금 일부 생산 라인이 완공돼서 가동을 시작했다. 모두 6억 달러가 투자될 이 공장은 한국의 삼성과 중국의 심천시가 각각 8대2의 지분으로 투자한 합작 회사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이 공장은 광동성은 물론 중국 내 전자 부문 중에서 제일 큰 규모의 공장이다. 한국의 첨단 산업과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된 경우다. 两个国家的企业界的合作，这是建立到应该是互补的基础上。因为这个中国和韩国在这个技术发展阶段、经济发展阶段，那么这个合作的渠道是很多的。所以，如果是韩国的企业到中国来投资，这个中国的政策是很欢迎的。 80년대 초반 경제특별구로 지정된 이후 심천시의 투자 유치 정책은 주로 홍콩과 동남아의 화교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됐다. 그러나 이들 화교 자본은 대부분 경공업이나 가족 기업이었으며 진출 분야도 서비스 산업에 몰려 있었다. 광동성이 그간 홍콩이라든가 대만 같은 중소기업형 그리고 노동집약형 경공업 위주의 산업발전 구조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화공업으로 이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우리 아시아에서는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광동성도 차제 한국과의 교역과 경제 교류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금년 11월 중순에 광동성에서 대규모 200명에 달하는 사절단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중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강 삼각지의 광동성 판요시. 소매 판매량이 중국 전체에서 1위인 이 지역에 지금 거대한 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판요 디스트리트 센터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는 모두 6억 달러의 자금이 투자될 계획이다.
and 171 units. 호텔, 주택 등의 부대 사업을 함께 진행해서 향후 이 지역의 핵심 물류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홍콩, 일본, 호주, 한국 등 4개국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LG그룹이 약 2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 중국은 특히 화남 지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거대 소비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의 내륙 운송 수단이라든가 기타 이 물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달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국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콩의 합작 파트너인 리펑사는 유통 전문 그룹이다. 이곳에서는 매달 파녀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가한 4개국 기업이 모여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국의 기업으로서는 중국 물류 시장의 첫 번째 대규모 진출인 것이다. We really wanted a very strong Korean partner, primarily because we knew that Korean companies are becoming very active in China, not only in the northern part of China and not only in using China as a place to manufacture products for export, but also very interested in distribution of their own products in China and also to create a market inside China itself. 중화경제권은 한국의 앞선 제조업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의 제조업 분야에 대중국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액은 급격히 증가해서 작년에는 8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중화경제권의 이 결속과 이 힘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는 큰 과제를 저희는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화경제권을 대립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같은 어떤 이 중화경제권 속에 우리 한국경제권이 같이 편입돼 가지고 그 속에서 공존 공존하는 전략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기회와 동시에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이 홍콩으로 진주하던 7월 1일 새벽, 심천의 삼성 전관 노동자 200여 명은 다른 기업의 노동자와 함께 이들을 환송하기 위해 동원됐다. 중국 시장은 아직도 통제와 간섭이라는 위험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로 경제 대국을 꿈꾸고 있다.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중화 민족주의는 경제적, 군사적 패권주의로 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015년 중화 경제권은 미국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거대한 중국,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이제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